놀란 웨스가 수영장 파티에 참석했다는 주장부터 싸움이 있었다는 보도까지 7월 4일 주말에 사망한 20대 풋볼 선수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퇴한 형사와 함께 최근 전개 상황과 주목해야 할 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로앤크라임이 제공하는 사이드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18세 사우스웨스트 미시시피 커뮤니티 칼리지 풋볼 선수 놀란 웨스가 오션 스프링스 고등학교 졸업생인 친구들과 혼 아일랜드에서 보트를 타다 실종됐습니다. 이곳은 미시시피 해안 바로 앞이며 사건은 7월 4일 주말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섬은 접근이 제한된 곳입니다. 반드시 보트가 필요합니다. 이곳은 야생지역이고 상업적인 개발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만 봐도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수사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비극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논란의 시신이 월요일 섬 해안에서 발견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은 투명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권 변호사 벤 크럼프를 선임했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조사와 독립적인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벤 크럼프는 지난주 ABC 뉴스 라이브 인터뷰에서 논란의 시신이 독립부검을 위해 워싱턴 DC로 이송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잭슨 카운티 검시관 브루스 린 주니어가 주 검시관 사무실에서 부검이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독성 검사 결과는 몇 주가 걸릴 수 있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이번 사건이 사고였으며 익사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까지 범죄의 흔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조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의문점이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놀란은 그날 친구들과 선착장에 함께 오지 않았고 가족들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배로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놀란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날 다툼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보안관에 따르면 놀란의 친구 중 한 명이 7월 4일 밤 11시경 해안경비대에 연락했습니다. 놀란의 어머니는 7월 5일 정오쯤 보안관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가족들은 놀란이 왜 친구들과 함께 있지 않고 혼자 남았는지 걱정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GMA와 인터뷰에서 그건 우리가 답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리는 항상 그에게 만약 단체로 가면 반드시 단체와 함께 있으라고 말해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존 레드베터 보안관은 이전에 논란이 본토로 돌아가지 않고 섬에 남아 있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친구자분 윌리엄스도 CNN에 친구들이 떠날 때 논란이 남은 걸 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항상 누군가와 같이 갔다면 반드시 같이 돌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매번 항상 그랬습니다. 논란의 어머니는 GMA에서 라이프 360 앱으로 그의 휴대전화를 추적해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일부 문자와 메시지가 삭제됐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새로운 전개도 있습니다. 논의할 논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그날 있었던 언쟁으로 보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그 영상에 논란이 관련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벤 크럼프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의 모순이나 갈등 중 하나로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두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목소리를 높이는 소리가 들리면 언제든지 영상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논란이 내 폰 내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이야기, 즉 논란이 남기로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 영상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게 그들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모순들이 바로 눈에 띕니다. 사실은 그가 친구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섬에서 유일한 흑인인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명 더 있을 수도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러드, 그가 대화하던 젊은 여성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놀런이 남자애들이랑 같이 배를 타러 다시 돌아간다고 했어요. 남자애들은 놀런이, 자기들은 두고
젊은 여성과 얘기하겠다고 했다고 말해요. 이건 모순이에요. 그들은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중 한 명은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좋아요. 잠깐만요. 이 말은 꼭 해야겠어요. 봐요. 사업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왜 수작업으로 하거나 서로 연동되지 않는 수십 개의 앱에 의존해서 더 어렵게 만드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 스폰서 오두가 도움이 됩니다. 오두는 영업과 회계부터 제조, 심지어 배송까지 모든 운영을 원활하게 연결해주는 통합 앱 모음이 포함된 올인원 비즈니스 관리 플랫폼입니다. 오두는 전문적이고 세련된 영업주문서, 인보이스, 공급업체 청구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으며 각 영업 단계마다 영업팀을 자동으로 배정하고 이메일 업데이트도 자동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보고서를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제조 분야에서는 오두의 앱이 실시간 생산 및 구매 업데이트와 함께 재고를 동기화하여 재고가 부족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회계 업무가 필요할 때도 모든 과정이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오두, 인보이스 생성, 비용 추적, AI 데이터 요약으로 수백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원하는 앱을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춤형 워크플로우도 직접 구축할 수 있어서 모든 것이 여러분 비즈니스에 필요에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오늘 바로 odoo.com/sidecar에서 오두 전문가와 무료 상담으로 비즈니스를 성장시키세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벤 크럼프가 지난주에 웰스가 자신의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 논쟁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절친으로 알려진 트레이시와 셰퍼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논란이 관련된 어떤 언쟁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논란이 영상에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리 지르는 건 나고 영상에 휴대폰 얘기도 없었고 논란은 그 섬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셰퍼드는 그것이 낯선 사람과의 싸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셰퍼드는 논란이 전기 문제로 배가 육지로 돌아가야 했을 때 혼자 남았고 그곳에서 한 여자아이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가 혼자 남았을 때 여자아이를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셰퍼드는 다른 친구 배를 타고 돌아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논란이 7월 5일 이른 아침에 수영장 파티에 있었다는 이야기에 반박했습니다. 이 사진도 함께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논란이 배를 떠나서 본토에 도착했고 그 파티에 갔다가 결국 죽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벤 크럼프도 사람들이 논란의 모습이라고 믿었던 이 수영장 파티 사진을 다시 공유했다고 합니다. TNG에 따르면 크럼프는 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이런 캡션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발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모든 단서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셰퍼드는 다시 한번 반박하며 그 사진은 실제로 문제의 주말이 아니라 6월 27일 미시시피주 패스 크리스천에서 열린 파티에서 찍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논란의 휴대폰은 어떨까요? 논란의 휴대폰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서머사 벤 크럼프는 GMA에서 논란이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고 친구들이 갖고 있었거나 친구 한 명이 갖고 있었다는 점이 의심스럽다고 했지만 셰퍼드는 사람들이 보트에 휴대폰을 두고 내리는 건 흔하다고 말합니다. 그날 보트 중 하나를 운전했던 것으로 보이는 셰퍼드의 삼촌도 그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셰퍼드는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있었고 누구와 연락해야 하냐고 했어요. 우리는 바닷물에 있었지 민물은 아니었습니다. 논란이 물에 들어갈 때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아마 다른 휴대폰 15대와 함께 보트 대시보드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참고로 잭슨 카운티 보안관 존 레드베터는 ABC 뉴스에 벤 크럼프가 아직 웰스의 휴대폰을 수사관들에게 넘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게 최신 보도입니다. 변동 여부는 저도 모릅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ABC 뉴스에 따르면 셰퍼드는 수사관들이 자신과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주장하며 친구들 구성이 다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논란 웨스와 인종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친구들이 논란이 발견된 이후로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으며 자신이나 친구들이 논란의 죽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잘못된 정보나 소문을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이번 사건에 인종이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거부하며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틀렸습니다. 저는 논란의 부모님이 슬픔에 잠겨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점을 약간 이용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정말로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금 매우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셰퍼드는 모두에게 진정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두가 논란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겪은 트라우마 때문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가 정말 다정했던 사람으로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벤 크럼프가 따로 조사를 하고 있다면 그가 하게 두세요. 그리고 보안관 사무실이 그들의 조사를 마치고 그들 나름대로 사실을 밝혀내도록 하세요. 우리 모두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왜 이렇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논란을 아끼고 사랑했으며 아무도 논란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삶이 이렇게 빨리 끝나길 바라지 않았어요. 저는 단지 제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다는 사실만 알아요. 웨스는 자연스럽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중 누구도 논란을 해칠 사람은 아니었고 우리는 그를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 친구를 위해 뭐든 했을 거예요. 그가 필요하면 언제든 도왔고 논란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셰퍼드는 일요일에 공개된 롤링스톤과의 인터뷰에서 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추측에 지쳤고 말할 수 없는 것에도 지쳤다. 이제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논란 때문에만 아픈 게 아니에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면 그들의 목소리에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 두려워하는 게 느껴져서 저도 아픕니다. 이제 완전히 도를 넘었습니다. 다시 잭슨 카운티 보안관 존 레드베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이번 주 놀란 웨스 가족은 철저하고 사실에 기반한 조사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실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성실하게 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주말의 정보나 편집되지 않은 사진, 영상을 계속 요청했고 심지어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소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작은 정보 하나하나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사건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기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ABC 뉴스에 한 말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자, 은퇴한 형사이자 치안 교육 강사인 맷 어바인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맷 씨와 함께해서 기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모시게 되어 정말 기대됐어요. 아직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방송 시작 직전 맷 씨와 저는 레드베터 보안관이 수사를 서두르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맷 씨가 말하려 하길래 제가 그 얘기는 카메라 앞에서 해주세요 라고 했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부터 얘기해 볼까요? 왜 보안관이 우리는 서두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가족과 대중 모두 답을 원한다는 점도 이해해야 하죠. 우선 제시 씨,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에서 저를 초대해 주시고 이 사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보안관의 발언이 전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고 수사라는 것이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사실에 부합합니다. 이 사건의 문제 중 일부는 그리고 몇 달 전에 데이비드 버크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TV나 영화에서 보는 것 때문에 수사가 아주 빠르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도록 조건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알다시피 CSI 결과가 즉시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선검사, CSI 결과, 법과 감정, 부검, 그리고 수사는 몇 주,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익숙하게 보는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에게는 어떤 지연도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보안관이 나와서 기대치를 조절하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불행하게도 저는 보안관 사무실에서 초기에 여기서 범죄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범죄를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던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시기상조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불행하게도 일부 사람들에게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인상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범죄의 흔적을 암시하는 게 전혀 없었나요? 그리고 저는 그들이 사람들의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런 말을 했던 건 아닐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 바로 범죄의 정황이 없다고 판단할 만한 무언가가 있었나요? 제 말은 뭔가를 보지 않았다면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왜 그런 발표를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건 표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는 명백한 범죄의 흔적은 보지 못했지만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사람들이 그 발표를 더 잘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말한 방식은 제 생각에는 그들은 여전히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하긴 했어요. 그렇게 말했죠. 범죄의 흔적은 없지만 여전히 조사 중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명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범죄의 흔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없다는 거죠.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그 말을 이미 결론에 성급하게 도달한 것으로 해석한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벤 크럼프가 제기하는 의문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놀란 웰스의 친구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죠. 싸움이 있었다는 정보나 그가 수영장 파티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날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거의 상반되는 진술들을 보면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몇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 이 사건에는 많은 추측과 잘못된 정보가 있었어요. 우리가 듣고 있는 바로는 그 수영장 파티에서 찍힌 사진이 7월 4일 주말에 공개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일주일쯤 전에 찍힌 거라고 하네요. 그 녹음에서 누가 누구와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다투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라고 했고 놀란 웰스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추측과 잘못된 정보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그들이 정확히 뭐라고 말했는지 제대로 파악하려면 더 깊이 조사해 봐야 할 겁니다. 친구들은 놀란 웰스가 어떤 젊은 여성과 얘기하려고 남아있기를 원했다고 경찰에 말했다고 하네요. 그 젊은 여성은 그가 친구들과 함께 배를 타러 돌아가겠다고 자신을 떠났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게 꼭 상반되는 진술은 아니죠. 둘 다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배에 타는 걸 못 봤다면 그가 돌아갔다는 의미는 아니고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는지 설명할 때 사용한 정확한 단어들을 정말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는 것이 흔한 일이고 그 관점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 미스터 셰퍼드가 나와서 이런 발언을 할 때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상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맞죠? 네, 그와 그의 친구들이 살해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상상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 믿을 만한 사람일까? 저는 법 집행기관이 그의 말을 확인하거나 조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진실을 말한다고 느끼지 않거나 증거가 없었다면 여러 번 인터뷰에 나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아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침묵했을 거란 겁니다. 그가 GMA와 롤링스톤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허위 정보라고 말하는 내용을 바로잡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려 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는 이런 위협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의 신뢰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그가 직접 나서서 자신을 드러냈다는 점이 그의 신뢰도와 의도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어떤 공식 성명에도 이름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로 선택했고 다른 젊은이들이 받았던 그런 위협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선택을 한 거죠. 이 섬 방문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인터뷰를 받아야 하고 각각 따로따로 인터뷰를 받아야 하며 경찰이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서 듣는 내용에 대해 적절히 함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정말로 무언가 수상한 일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진술을 맞출 기회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무 일도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흘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진술이 자연스럽게 오염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때때로 자신의 진술과 기억을 퍼져 있는 이야기에 맞추려 합니다. 이는 악의적인 의도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기억이 그렇게 작동해서입니다. 경찰이 그 논쟁 영상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영상으로 경찰이 뭘 할 것 같으세요? 경찰이 그 영상을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각적으로나 음향적으로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영상을 개선하고 누가 말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이 사건에서 경찰이 보고 있는 전자증거 중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섬으로 여행을 간다면 모두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뭔가를 녹화하고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웰스 씨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적어도 이 기간 중 일부 동안에는 조용했다고 하더라도 그와의 상호작용 중 일부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 의해 촬영되었을 것입니다. 그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교하는 방식이죠. 모든 것이 온라인에 올라갑니다. 휴대폰과 관련해서도 왔다 갔다 하는 얘기들 보셨죠? 예를 들어 어떻게 그가 휴대폰을 안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왜 휴대폰을 두고 갔을까? 셰퍼드와 삼촌이 보트 탑승객들이 휴대폰을 두고 가는 일이 흔하다고 했다는 말 들으셨죠?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말씀하신 대로 보통 젊은 사람들은 항상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고 켜놓고 있지만 물에 들어갈 때는 예외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물에 들어가지는 않을 테니 만약 그가 물에 들어가면 휴대폰을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보트에 두고 가는 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게 있는데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이상한 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의 가족도 그가 그냥 남아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친구들과 함께 돌아가지 않은 것도 그렇고요. 가족은 그가 휴대폰이 없었다고 했고 메시지가 삭제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심스러운 점은 무엇인가요? 가족이 외부 법률 자문을 구해서 이 사건을 조사해 보길 원한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시나요?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나요? 또 수사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으시지만 지금까지 보도를 보고 떠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망설이거나 주저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가 일정 시간 휴대폰과 떨어져 있었다는 점이 걱정됩니다. 물론 그게 나쁘는 일의 증거는 아니지만 의문이 듭니다. 왜 그는 휴대폰과 함께 있지 않았을까요? 왜 그는 소셜미디어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을까요? 왜 그가 어떻게 누구와 함께 섬을 떠나려고 했는지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다를까요? 이런 것들은 모두 정당한 의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색인종들, 특히 남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결코 터무니없는 걱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제 직업, 즉 제가 예전에 했던 직업은 우리가 섬기고 보호해야 할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의 신뢰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항상 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의심을 갖거나 지역 당국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잭슨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답을 원하며 신속하고 분명한 답이 아니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이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자면 트럼프는 가족이 미시시피주 법 집행관들에 대한 불신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그가 소년들과 함께 다시 배에 탔다고 그 젊은 여성이 전했으나 소년들은 부인합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고 하여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조사를 하고 독립적인 부검을 진행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것이 공식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가족이 변호사를 통해 독립적으로 별도의 조사를 하고 독립적인 부검을 진행하는 것이 공식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독립적인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진실성과 자질에 정말 달려 있습니다. 제 말은 벤저민 크럼프는 매우 조명하고 잘 알려진 시민권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와 가족이 두 번째 부검과 추가 조사를 위해 최고의 인재들을 고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이것이 조사 양측 모두에서 최선을 이끌어내고 진실을 밝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한 사건에서 부검이 한 번 이상 이루어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고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나 다른 저명한 전문가들이 사건의 사실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것도 전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럼은 가족이 논란의 휴대폰에서 실제로 삭제된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할 것이라 말하며 왜 그가 휴대폰 없이 섬에 남았는지 다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은 누구입니까? 그 정보가 뭔가요? 제 말은 법 집행기관도 그걸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도한 대로 적어도 이 방송 시점에서는 트럼프가 휴대폰을 법 집행기관에 넘긴 것 같진 않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흥미롭네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휴대폰을 어떻게 분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휴대폰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그렇게 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삭제됐다고 생각하는 데이터까지 복구할 수 있는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정말 많죠. 일부는 휴대폰 자체,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식, 그리고 예를 들어 스냅챗 같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보관할지 삭제할지와 같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휴대폰 포렌식과 전자기기 포렌식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이 분야에서 매우 뛰어나며 사람들이 삭제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아주 잘 복구해냅니다. 기기 자체에 있는 정보 외에도 소셜미디어 회사나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버에 추가적인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미스터 웰스의 휴대폰뿐만 아니라 당시 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기기에서도 얻을 수 있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가족은 워싱턴 DC에 있는 법의학 병리학자에게 두 번째 사설 독립 법의학 부검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씨가 덧붙였습니다. 만약 그가 익사하고 있다면 아무도 그가 익사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고 아무도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게 흥미로운 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어떻게 그가 익사하는데 아무도 못 볼 수 있죠?
크럼프 씨는 웰스 씨가 왜 휴대폰과 떨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진술들 사이에 명백한 불일치에 대해 매우 타당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익사에 대한 질문은 흥미롭습니다. 특히 웰스 씨 신뢰합니다. 그가 수영을 아주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익사는 우리가 미디어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절박하게 허우적거리는 모습만은 아닙니다. 익사는 종종 조용히 발생하며 공경에 처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물살이나 물속의 장애물 때문에 수영 능력이 저하되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크럼프는 논란의 시신 발견 시점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그는 시신이 7월 5일에 그곳에 있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7월 6일까지 시신이 왜 안 나왔을까요? 그가 섬에 남아 있었다면 그곳에는 보트도 있었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크럼프 씨는 정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런 질문들마다 무해한 설명도 있고 더 수상한 설명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익사하면 조류나 익사한 위치에 따라 시신이 며칠 동안이나 혹은 더 오래 바다나 물속에 남아있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보안관은 이미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지금도 계속 요청 중이죠. 특히 2026년 7월 4일 혼 아일랜드 북서쪽 끝에서 촬영된 원본, 편집되지 않은 사진과 영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정되는 다툼 장면이나 놀란 웨스가 찍혔거나 찍혔다고 여겨지는 사진과 영상을 말이죠. 이건 실제 인용문입니다. 원본 미디어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필수적인 중요한 세부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보안관은 누구든지 아무리 사소하다고 생각해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도 제출해달라고 권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보안관이 이걸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정보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분석 처리하며 수사에 어떻게 활용할까요? 이것은 보안관 사무실에서 매우 정당하게 요청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 모든 잠재적인 전자 증거 자료를 검토하는데 아마도 시간이 꽤 걸릴 것입니다. 저는 놀란 웰스와 그의 친구들 외에도 이 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호작용의 일부를 촬영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여러 사람의 하루치 영상 자료를 분석해야 한다면 그리고 종종 실제로 무엇을 보는지 알기 위해 영상을 느리게 하거나 확대, 보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건 시간이 좀 걸릴 일이지만 이번 경우에는 정말로 필수적인 정보원이 될 것입니다. 맷, 다음에는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볼 예정인가요? 다시 말해서 언제쯤 우리가 정보를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언제쯤 경찰 등으로부터 어떤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벤 크럼프의 독립적인 조사에서 언제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운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독립적인 부검 결과를 받게 된다면 바로 공개할까요? 우리가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휴대폰이나 다른 전자매체에 대한 포렌식 조사는 데이터 양에 따라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는 인력의 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부검 자체, 적어도 예비 부검은 공식적인 것과 가족이 의뢰한 사설 부검 모두 지금쯤이면 완료됐거나 곧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독성 검사와 같은 추가적인 절차들이 있어서 그것도 몇 주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겁니다. 저는 웰스 씨와 함께 섬에 갔던 친구들 외에도 추가적인 잠재적 목격자들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터뷰는 며칠이나 몇 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얻은 정보로 인해 이미 대화했던 누군가에게 다시 돌아가 정보를 명확히 하거나 확인해야 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재인터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잭슨 카운티 보안관의 수사와 가족 그리고 미스터 크랍이 요청한 독립적인 조사 모두 몇 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사건은 모든 정보를 모아도 명확한 답이 안 나올 때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 사인이 익사라고 판정된다면 그건 사망 원인일 뿐입니다. 사망 형태는 아니죠. 사고로 익사할 수도 있고 자살로 익사할 수도 있고 타살로 익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실이 밝혀져도 유가족이나 사건에 대해 걱정하는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한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의학적 증거만으로는 어떻게 익사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둔상이 있거나 누군가가 그를 물속에 붙잡아 두었거나 억지로 밀어넣었다는 증거 같은 게 없다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정말 알기 힘들겠죠? 맞아요. 또 그의 몸에 상처가 있어도 그게 다른 사람 때문이거나 거센 물살에 시신이 떠밀려 생긴 것일 수도 있어요. 매더바인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을 다루며 중요한 점들을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가족이 답을 얻길 바랍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제시.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듣는 모든 곳에서 구독해주세요. 또한 MBC의 피콕에서도 저희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팔로우하고 싶으시다면 X, 인스타그램, 그리고 제 뉴스네이션 쇼, 제시 웨버 라이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부 시간 기준 오후 11시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